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식 자리에서 야, 여기 너희 집 근처인데 이 차는 너희 집에서 하자. 술 한잔 더 하자. 라는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언니 집 놀러 가도 돼? 카톡이 올리는 순간 미소가 굳어버리죠. 혹은 친구가 너 집들이 언제 할 거야? 집 구경 좀 시켜줘. 라고 계속 물어볼 때 조만간이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제발 잊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심지어 엄마가 이번 주말에 고모네 데리고 갈게. 너 이사한 집 좀 보여줘야지. 라고 하면 그냥 그 주말에 출장이라도 가고 싶어지죠. 웃으면서 오케이 라고 답장은 보내는데 머릿속에선 벌써 청소 리스트가 스크롤되기 시작합니다. 화장실 거울에 묻은 지문 자국들,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 더미, 침대 위에 산처럼 쌓인 빨래, 식탁 위에 널려있는 택배 상자들, 어제 먹다 남은 치킨 박스. 아, 진짜 왜 하필 우리 집이야.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도 결국 웃으면서 문 열어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인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집에 오는 게 싫을까요?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밝고 친구들이랑 만나면 재미있게 놀고 모임도 빠지지 않는데 유독 집에 초대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어지는 이 심리. 혹시 나만 이상한 건가?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 싶어서 죄책감까지 들죠. 오늘은 이 묘한 심리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사람은 좋은데 집에는 오지 말았으면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집들이가 즐거운 이벤트거든요. 친구들 불러서 삼겹살 구워 먹고 술 한잔하면서 떠들고 새벽까지 수다 떨다가 거실 바닥에 이불 깔고 자는 그런 거 말이죠. 심지어 예고 없이 나 지금 너네 집 앞이야 라는 카톡에도 들어와 라고 반갑게 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집이라는 공간이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집은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유일하게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성역이거든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헬스장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데 집에 들어서서 현관문을 닫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사라지죠. 하이힐빌 벗어던지고 브래지어 풀고 회사 옷 벗고 10년 된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몸을 던지면서 아, 이제 살 것 같다 라고 중얼거리는 그 순간 말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멈춥니다. 예쁘게 보이려는 노력, 똑똑해 보이려는 긴장, 실수하지 않으려는 경계, 이 모든 게 문 밖에 남겨지는 거죠. 그런데 그 신성한 공간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해도 그 고요함이 깨진다는 뜻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영역적 안정감이라고 부릅니다.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재충전되는 버튼 같은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소리, 모든 물건, 모든 루틴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죠. 냉장고 여는 소리,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에어컨 바람 소리, 심지어 시계 초침 소리까지도 다 예측 가능한 내 영역의 일부입니다. 화장실에서 문 안 잠그고 볼일 봐도 되고, 부엌에서 속옷바람으로 라면 끓여 먹어도 되고, 침대에서 뒹굴면서 넷플릭스 보다가 그대로 잠들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내 맘대로인 공간이에요. 근데 손님이 오면 이 모든 게 흔들려요. 고요한 연못에 누군가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물결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갑자기 화장실 문을 잠궈야 하고 옷을 제대로 입어야 하고 부엌에서 나는 소리도 신경 쓰게 되고 심지어 냉장고 열 때도 안에 뭐 있더라? 먹을 거 있나?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 공간에 낯선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그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회적 에너지를 회복하는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밖에 있을 때 우리는 계속 켜져 있거든요. 상사 눈치 보고, 동료들이랑 점심 메뉴 맞추고, 지하철에서도 부딪힐까 신경 쓰고,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행동해야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만나면 인사하고, 건물 경비 아저씨한테도 눈인사하고, 이 모든 게 작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행동들이죠. 하루 종일 이렇게 타인을 의식하면서 살다가 집에 들어오면 드디어 그 스위치를 끌 수 있습니다. 아무한테도 잘 보일 필요 없고, 표정 관리할 필요 없고, 말투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손님이 오면 어떻게 되냐? 그 스위치가 다시 켜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라도, 편한 동생이라도, 일단 손님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호스트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마실래? 커피? 아이스? 핫? 아니면 차? 아, 콜라도 있는데 배 안 고파? 라면 끓여줄까? 김밥이라도 시킬까? 에어컨 온도 괜찮은지, 앉은 자리가 불편하지 않은지, 화장실은 깨끗한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은근히 조용히 배터리가 달아가는 거죠. 그리고 손님이 뭔가 말하면 계속 반응해야 하잖아요.
그래? 진짜? 대박. 이런 리액션들도 에너지가 들어가는 행동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평소에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인데도 손님이 집에 왔다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가장 큰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례해서가 아니라 반사회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고요함이 산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강한 감정적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공간을 지키는 거죠. 이들에게 집은 무대가 아닙니다. 연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진짜 자기 자신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친구들을 만날 때 카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타벅스든 공원 벤치든 맥도날드든 어디든 중립적인 공간이면 돼요. 거기서는 2시간 수다 떨다가 나 먼저 갈게 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면 되는 거죠. 설거지도 없고 뒷정리도 없고 그냥 가방 메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집으로 초대하면 어떻게 되냐? 손님이 나 이제 갈게 라고 해도 그 뒤에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현관까지 배웅하고 문 닫고 돌아서면 거실에 컵이 2개 놓여 있고 과자 부스러기가 소파에 떨어져 있고 쿠션은 흐트러져 있고 화장실 수건은 축축하고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혼자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에너지 계산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카페에서 만나면 친구 만나는 에너지만 쓰면 되는데 집에서 만나면 손님 맞이하는 에너지, 호스트 역할하는 에너지, 뒷정리하는 에너지까지 3배로 들어가는 거죠. 한국 사회에는 특히 이 문제가 더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우리는 정의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집에 누가 오면 당연히 밥을 차려야 하고 최소한 라면이라도 끓여줘야 하고 손님이 아니야 괜찮아 라고 100번을 말해도 계속 뭐라도 더 내놓으려고 하죠. 냉장고 열어서 과일이라도 먹어 하고 서랍 뒤져서 과자 있는데 하고 심지어 편의점 달려가서 아이스크림 사오는 사람도 있어요.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마음 좋은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근데 동시에 그게 집에 사람 부르는 걸 더 부담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친구 한 명 초대하는 게 그냥 문 열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김치 꺼내놓고 반찬 몇 개 차리고 과일도 깎아놓고 음료수도 차갑게 준비해놓고 휴지도 새 걸로 바꿔놓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문화적 기대치가 있어요. 그냥 야 아무거나 먹어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어른 손님이 오면 더 심해집니다. 부모님 친구분들이 오거나 친척이 오면 그건 거의 전쟁 수준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한국의 주거 환경도 한몫합니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대부분 원룸이나 투룸, 오피스텔에 많이 살잖아요. 집이 넓지 않아요. 그 공간이 침실이자 거실이자 부엌이자 작업실이고 내 모든 사생활이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손님이 온다는 건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책상 위에 쌓인 택배 상자, 옷장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이불, 세면대 옆에 놓인 영양제들, 냉장고 안에 있는 편의점 도시락 3개, 쓰레기통에 가득 찬 배달 음식 용기들,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속옷들,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는 거죠. 넓은 집에서 살면 적어도 안방문은 닫아놓고 거실만 정리하면 되는데 원룸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문 하나 열면 다 보이거든요. 화장실 문만 닫으면 나머지는 다 오픈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온다는 건 내 삶의 모든 흔적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책상 모서리에 붙어있는 메모지, 벽에 붙인 전단지, 냉장고에 붙은 자석들, 이런 것들까지 다 누군가의 시선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린 시절 경험도 영향을 미쳐요. 부모님이 손님을 자주 부르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기억이 있는 거죠. 아빠 직장 동료들이 오는 날이면 엄마는 며칠 전부터 집안 대청소를 시작하고 아이들한테는 엄격한 규칙이 떨어집니다. 너네들 조용히 해, 예의 바르게 인사해, 방에서 나오지 마, 텔레비전 소리 줄여, 엄마 바쁘니까 건드리지 마. 온 집안이 긴장 모드로 돌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 아이들은 방에 갇혀서 숨죽이고 있어야 하죠. 배고파도 부엌에 나갈 수 없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웃으면 안 되고 떠들면 안 되고 거실에 있는 어른들의 술 취한 목소리만 들리는 그 시간을 견뎌야 했던 거예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손님은 즐거움이 아니라 긴장과 압박으로 학습되는 거예요.
어른이 된 지금도 누군가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때의 그 불안감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손님이 오면 힘들어진다는 걸 말이에요. 재미있는 건 이런 사람들 중 많은 수가 밖에서는 엄청 사교적이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회식 문화를 즐기고 2차, 3차도 거뜬하고 친구들이랑 만나면 누구보다 재미있게 놀고 모임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동창회도 나가고 동호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주말에 약속 3개씩 잡아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냥 내 집이라는 공간만큼은 나만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싶은 거거든요. 밖에서 충분히 에너지를 쓰고 충분히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으니까 집에서만큼은 그 에너지를 회복하고 싶은 거죠. 하루 8시간 사람들과 일하고 점심시간 1시간 동료들과 밥 먹고 퇴근 후 2시간 친구들과 수다 떨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까지 사회적 역할을 계속할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파트너와 함께 산다면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한쪽은 친구들 불러서 집들이 하자, 우리 집 구경도 시켜주고 싶고, 다 같이 모여서 술 한잔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다른 한쪽은 밖에서 만나면 안 돼? 왜 꼭 집으로 불러야 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쪽은 집들이를 준비하면서 신이 나고, 다른 한쪽은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해지는 겁니다. 몇 명이나 와? 몇 시에 와? 몇 시까지 있을 건데?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고 상대는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이해를 못하게 되죠. 둘 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냥 집이라는 공간을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한쪽에게는 집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고, 다른 한쪽에게는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보호막인 거죠. 이건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에너지 사용 방식의 차이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집에 손님 오는 걸 싫어한다고 해서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냉정하거나 차갑거나 비사회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에서 에너지가 충전되고 어떤 환경에서 소진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그리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속으로는 힘들어하면서 겉으로만 웃고 있으면 결국 그 피로가 쌓여서 관계 자체가 싫어지거든요. 억지로 다음에 우리 집 와 라고 말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편한 방법을 제안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대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나는 집에서는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해. 카페에서 만날까? 맛있는 데 가자. 라고 편하게 제안하는 거죠. 진짜 친한 사람이라면 이해해 줄 겁니다. 아, 너 그런 스타일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다음부터는 집이 아닌 다른 장소를 제안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집에 초대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스스로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하루 전에 느긋하게 청소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오늘은 사람 만나는 날이니까 좀 피곤할 거야 라는 걸 미리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간 다음에는 바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혼자만의 회복 시간을 꼭 가지는 겁니다. 소파에 누워서 멍 때리든 샤워를 길게 하든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든 내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억지로 환영하는 척 하지 말고 솔직하게 오늘 진짜 피곤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이가 진짜 편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요한 집, 익숙한 의자,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자기 생각의 부드러운 흐름이 그 어떤 파티보다 소중한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아무 계획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아무 생각 없이 천장을 올려다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의 방식인 거죠. 사람을 깊이 사랑하면서도 고독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아끼면서도 혼자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어요.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즐기면서도 집에 돌아와서 문을 잠그는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진정한 안정을 느끼는 방식이니까요. 혹시 당신도 이런 사람인가요? 손님 초대를 미루고 약속을 밖에서 잡고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잠그는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인가요? 카톡으로 놀러 갈게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심장이 쿵 내려앉는 사람인가요?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아마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습관과 심리를 쉽게 풀어드립니다.